정확한 숫자까지 얘기 못하고 월급이 1000만원 후반이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영상을 찍고 있었죠. 혹시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소아 애들을 치료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하시는 일이 의사면 네. 주로 이렇게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오전반일 때는 오전 8시경에 출근해서요 오후 3시에 마치고, 오후반일 때는 오후 2시경에 출근해서 오후 9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도 일을 하세요? 네.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가 된 거는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서 처음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처음 마음 먹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 성장 치료라는 거를 받게 되면서, 그때 가운을 입은 분들이 멋있어 보였고, 또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확실하게 꿈은 정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네. 공부하는 거에 자신이 있으셨나요? 그래도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에서 어느 정도 했었어서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뭐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1등 막 이런 거 네, 하신 적 있나요? 종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이제 되려면 네.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힘들었다거나. 많죠. 우선은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이제 1년을 더 해야 되는 유급이라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새벽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아직도 악몽을 꾸면은 시험 문제를 푸는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돼서는 인턴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네. 인턴 때 제가 뭐 약간의 실수로 7배 정도 가량의 약을 이제 투여했을 때 이 환자가 깨어나는 시간이 조금 늦춰져 가지고, 이제 그때 뭐 많이 혼도 나고,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의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는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가 돼서는 뭐 인턴 때보다는 좀 더 실수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인턴 때보다는 노련해진 만큼 열정은 식었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을 때 극복한 그런 거는 또 어떤 식으로, 그냥 마음 잡기 이런 식으로 했나요? 우선은 인턴 때 힘들었을 때는 부모님의 응원이 많이 도움이 됐고, 레지던트 때 좀 열정을 잃었을 때는 동기 형이랑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의 도움을, 그 당시에 여자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잠자는 시간도 막 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의료 쪽은 쭉 계속 그럴 것 같나요? 우선은 어쨌든 인정하기는 싫지만 AI라는 게 도입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생활도 제가 알기로 지금은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대신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의사에 대한 메리트도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네. 궁금증인데 앞으로 소아인이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네.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는 뭐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뭐 저희가 큰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인구 정책을 늘리는 방향을 뭐 제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어쨌든 미숙아라든지 노산에 의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날 때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태어난 애들이 좀 무고한 희생으로 빨리 여기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게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특별한 이런 건 없이 그냥 이제 열심히.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더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신생아들이 억울하게 혹은 뭐 치료가 안 돼서 죽는 확률을 줄여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맞이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소아과 쪽 이런 예산이나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인원 감축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많이 하고 있죠. 대부분이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중환자실이 적자를 감수를 하는데,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병원들이 어쨌든 이익은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는 간호 인력도 보통 뭐 신생아 중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정도로 최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또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 수익이 줄다 보니까 후배 양성도 후배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권유도 못하는 입장이죠. 어차피 와도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서 힘들게 해야 되는 거라서 소아과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소아과 의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과와 차별화된 좀 소아과만의 이런 좀 메리트가. 장점? 예. 이거는 소아과 의사들이라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아파서 안 좋아지는 케이스보다는 나아져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좀 자부심도 생긴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을 계속 보고 하니까 훨씬 덜 늙는 것 같고, 늙는 속도가 늦춰지는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뭔가 체감적인 그런 게 더 그렇죠. 뭐 영해지는. 아무래도 계속 그런 아픈 환자들, 노인 환자들을 보면은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같이 늙어감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항상 그 소아 환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쇠퇴보다는 지금은 발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덜 늙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과들 중에서 소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은 뭐 애들이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고, 솔직히 우선 내과보다는 조금 덜 경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나름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잘하는 그룹에 있었다면 대학교 들어와서는 잘하는 그룹에 있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의 경쟁 자체가 싫어졌고,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내과 같은 경우에는 한 병원당 내과 의사 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소아과는 한 병원당 소아과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을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이런 소아과는 어떠실 것 같나요? 개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핑크빛 미래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리에서 계속 도태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